네. 저희 기자회견 시작하기 전에 자리를 정돈하면서 저희가 좀 잘 나오고 있는지, 기자회견 시작하기 전에 자리를 정돈하면서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강제동원 굴욕개법 규탄한다! 강제동원 굴욕개법 폐기하라! 일본은 강제동원 사죄 배상하라! 네,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피켓 없으신 분들 저희가 가능한 잘 나눠주시고 번쩍번쩍 들면서 구호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할머니께서 도착하셨으니까요. 바로 조금 어수선합니다만 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각계 그리고 피해자 대리인단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강제동원 해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안은 예상대로 일본의 사죄 배상은 배제한 우리 기업의 기금으로 배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월 2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당시 정부가 공식화한 안에 대해서 졸속적인 준비와 그 안이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어떤 노력도 없이 일본과의 한일 협상만을 진행한 채 어제 정부안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한일 협상에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한국 정부가 셀프로 해결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진 그런 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발표가 결코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윤석열 굴욕외교가 낳은 참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오늘 비상시국선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급선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우리 아까 연습한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한다! 윤석열 굴욕외교 규탄한다!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하라! 일본은 강제동원 사죄 배상하라! 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앞서 소개드린 대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이신 양금덕 할머니와 그리고 김성주 할머니께서 와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제동원 의원 모임에 함께하고 계시는 무소속 의원님들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국선언에는 1532개 단체 그리고 9614명의 개인이 참가하고 계십니다. 짧은 시간 어제 밤과 오늘 오전 내에 진행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요. 그럼 우선 공동주최 단체 발언으로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박서군 공동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어코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자국민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확정 판결된 법적 권리를 짓밟아버리고 대신 반성도 사죄도 없는 일본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을 사실상 면제시켜주는 실로 매국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을 발표해버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이라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식 사과하지 않은 채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고, 법적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 기업들은 단 1원도 배상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16, 17일 일본 가서 한일 정상회담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일본에서는 참 잘했어요 라고 마구마구 칭찬할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저 바보, 생각보다 더 바보네 하면서 신나할 것입니다. 대통령 개인이 바보 취급 당하는 것은 그 개인의 잘못이라지만, 그런 대통령 뽑은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창피합니다. 또 견딜 수 없이 분노스럽습니다. 자, 이제 이 창피함과 저 분노를 모아 주권자인 국민들이 함께 들고 일어납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정부는 이 굴욕적인 해법안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신속하게 상황을 마무리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입니다. 양금덕 할머님과 김성주 할머님, 그리고 이춘식 할아버님을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 어르신들이 사죄와 법적 배상 없는 그런 동양 받을 수 없다고 계련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님, 할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은 우리들이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적 망동에 분노하여 각계각층에서, 전국 각지에서 떨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된 촛불 집회에서는 얼싸오적에 빗대어 강제동원 계묘오적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비상시국회의를 거쳐 이번 토요일인 3월 11일 오후 4시 서울시청 광장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국민적 분노가 거세게 폭발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외교부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8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강제집행 판결을 법대로 신속하게 판결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에 어긋나는 윤석열 기시다 야합을 무효화시키는 국회 차원의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전범기업의 법적 배상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 국민들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 배상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 대표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합니다. 정부가 기어이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사죄도 없고 전범 기업의 배상도 없는 최악의 해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뻔뻔스럽게 말했습니다. 굴욕 해법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3.1절의 기념사에서 말한 얘기를 또다시 우리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파트너가 됐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대통령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담합니다.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했다고요? 양금도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돈은 굶어 죽어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해자에게 몇 푼 돈 집어주고 일본에게는 완벽한 면죄부를 주는 해법이 어떻게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한 결과라는 것입니까?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해왔고 앞으로도 그러겠다. 어제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발언입니다. 사죄와 반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본이 어떻게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까? 가해자 일본이 우리에게, 우리 정부에게, 윤석열에게 해법을 가져와라 큰 소리를 치니까 피해자 한국이 전전긍긍하며 굴욕적인 해법을 갖다 바쳤습니다. 일본은 잘했다면서 한국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제의 강제 동원으로 인권과 존엄이 짓밟히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의 절규를 다시 능멸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입니다. 피해국 한국이 가해국 일본에게 스스로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인 것입니다.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대통령의 자학적인 역사관이 드러난 지난 3.1절 기념사 들으면서 우리는 불길한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가 먼저 담대하게 발표하는 것을 검토해봐라 하고 지시했다 합니다. 외교부 장관은 어제 일본의 사죄를 받는, 새롭게 일본의 사례를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애시당초 피해자의 의사나 국민의 자존심, 대한민국의 국격 따위는 대통령의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피해자들을 능멸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한 이번의 참사의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사태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제3자 변제해법은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법치의 부정입니다. 삼권분립의 훼손이고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입니다. 민법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결코 동의하지 않는 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는 강제동원 문제의 종결은 불가능합니다.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강제동원 문제는 이제 전범국과 피해국 간의 문제에서 한국 정부와 피해자, 국민의 길고 긴 싸움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 대신 미래 청년 기금을 조성해서 한국의 청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발상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는 당연한 요구를 거부하고 미래를 운운하면서 한국 청년을 일본의 적선 대상으로 삼겠다는 꼼수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한국 청년이 일본 적선의 대상입니까? 우리 청년은
우리가 키우고 우리가 책임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과 함께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섭시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당 차원의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사죄와 배상이 포함된 정의로운 해법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발표는 외교적 참사이며 반인권, 반헌법, 반역사적 해법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대단히 분노가 높은데요. 여기 있는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강제동원, 구룡해법 무효! 강제동원, 전부해법 철회! 네,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말씀 듣기 전에요. 오늘 정당에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분들 대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먼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참으로 수치스럽습니다. 국가는 굴종을 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 국민들은 모욕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제3자 변제, 우리 김상희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이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 범죄 일본 당국의 진지한 사과가 없이 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봉합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을 상기할 필요도 없이 여기 현장에 실제 피해자가 있고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동원이 엄연히 존재했는데도 전에 한번 미안하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 말을 또 해야 되느냐라는 게 과연 진지한 사과겠습니까? 사과는 피해자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합의를 했지만 그것은 국가 간에 합의를 한 것이지 민간인의 불법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합의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 명백한 사실을 우리 대법원이 확인했고 일본 정부 역시 대한민국 외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강제동원은 배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 국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배상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까? 차별하는 것입니까? 이 차별을 왜 윤석열 정부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양국 간 합의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일방적 선언이기 때문에 되돌리기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우리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이 잘못된 해법도 아닌 새로운 문제 이야기를 윤석열 정부는 철회해야 합니다. 해법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국가적인 야합에 대해서 일방적 선언에 대해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국민과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의 자칭 미래지향적 결단에 국민들은 큰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의 식민 지배는 합법적 통치의 일환이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일제에 의한 식민 지배는 불법이었다는, 그래서 징용 문제는 강제 동원이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법원 판결이 그 누구도 아닌 대통령에 의해 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침략전쟁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당당히 웃고 있을 일본 정부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이 자리에 계시지만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 정치가 할머님들의 존엄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돈 필요 없다. 진정 어린 사과부터 가져오라는 할머님들의 불호령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지켜보고 역사가 심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성찰 없이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세계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나 떠받치는 표피적인 외교 성과로 분칠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중국 신냉정 전략에 포섭되어 전범국가 일본의 재무장화를 용인하고 위험천만한 파국으로 치닫기 위한 도구로 우리 국민의 뼈아픈 과거사를 팔아넘긴다는 냉엄한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들으십시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 일본의 대통령이냐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수십 년 싸움을 자신의 지적 찾기에 묻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정에 우리 모두 힘 모아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의 많은 의원님들 함께 주셨고요. 또 1532개 단체, 그리고 9614명의 개인들도 연명해 주신 그런 자리입니다. 모두 다 함께 힘 모아서 정보회법을 철회시키는 그런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인 만큼 모두 다 마음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강제동원 구류격법 규탄한다! 윤석열 규류개교 규탄한다! 미쓰비시 일본제철 사죄 배상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이신 양금덕 할머니 그리고 김성주 할머니를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윤석열 말을 듣지 말고 우리 자유대로 우리가 옳다는 마음만 가지고 열심히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 윤석열을 하루속히 옷을 벗고 나가라고 애칩시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편안히 나가고 청년들이 완성하고 나라가 반드시 서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더라도 힘을 합해서 윤석열 배작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똑같이 합시다. 윤석열 배작!
퇴장! 윤석열 완전히 패상! 할머니 어제 뉴스 듣고 마음이 어떠셨어요? 지금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95이나 묵어갖고 지금까지 억울할 때는 이참이 처음입니다. 어디 윤석열은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씨를 갖고 무슨 놈의 나라를 이끌고 대통령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루속히 물러가라고 애칩시다. 할머니 일본에서 돈 받기 어려우니까 우리 정부가 대신 기업들 모아가지고 할머니 곧 드리겠다고 합니다. 나 그런 돈은 꼭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더러운 돈은 안 받아요. 우리나라 힘으로 내가 우리나라에서 고생했지, 일본 가서 고생했지, 누구를 위해서 싸웠가니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석열 말을 다 내던져버리고 우리끼리 마음 합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갑시다, 여러분. 할머니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셔요? 많이 있지만은 여러 양반들 시간도 있고 여하튼 어쨌든지 우리 힘으로 윤석열을 몰아씌우고 우리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부가 일본 대신에 돈을 일본은 양심 있으면 말을 해봐라. 우리 정시대 끌려갈 때 학교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보내주고 일을 하면 월급도 준다. 그래갖고 일본을 끌려갔는데 그것이 말짱 거짓말이고 이런 새가 나오게 하고 골뱅이 때 듣고 톡차라 지진이 뭐 일어나서 톡차로 가옥이 무너진 바람에 친구들이 민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또 우리 또 골뱅이 들어서 이렇게 병이 돼가고 있습니다. 양심 있으면 말을 해봐라. 한 달에만 약간만 해도 몇십만 원이 들어간다. 할머니 누구한테 받고 어디로부터 더 배상을 받고 싶어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다 대고 사죄라고 어디다가 사죄를 받고 어디다가 요구를 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양심 있으면 말을 해봐라. 우리를 데리고 갈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공부도 하고 일을 하면 돈도 준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데리고 가서 평생에 골뱅이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디다 대고 하소연을 합니까? 할머니 일본 때 우리 정부가 돈 기부금 받아가지고 뭐에다 우리는 어떻게 사죄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일본에다가 그렇게 우리가 옛날 몇십 년을 그렇게 기죽게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네. 할머님들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이 두 분께서 지금 90세, 95세 넘으셨습니다. 이분들 30여 년간 싸워오셨고 이분들의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과 일본으로부터 사죄받는 것, 그리고 대법원 판결대로 국가가 보살피지 않을 때 홀로
외로이 싸우셔서 얻은 이 소중한 결실을 국가가 보듬고 함께 지켜주지 못할 망정 지금 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할머니들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피해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두 분 할머니들의 말씀 들으셨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싸워나갈지 시민사회와 국회가 모두 한데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해법 무효, 구려개교 중단을 위한 본격적인 싸움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관련한 계획을 주재준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공동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예, 말이 안 나옵니다. 어저께 기시다 총리가 2번을 연속해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일 합의를 이해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역대 내각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전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 왜곡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는 군함도에 방문해서는 강제동원 주장은 중성 모략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도 부정하는 입장을 기시다 총리는 계승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죄가 맞습니까? 사죄가 맞습니까?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 안보 1차장 김태호는 사죄와 반성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의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하루빨리 이 논란을 마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16일, 17일 일본에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양금덕 할머니가, 김성주 할머니가 그 더러운 돈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끝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행동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강제동원 무효,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무효 범국민 서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행동 제안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3월 11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해법 무효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함께 3월 13일 오후 1시 반에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해법을 검증한다라는 토론회를 이곳 국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시청해 주시고 기자분들 많이 취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싸우는 한 강제동원 정부해법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싸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비상시국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비상시국선언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제 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만 1532개 단체 그리고 9614명의
시민들께서 함께 진행해 주셨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서명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국민운동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국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시국선언문은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님, 민주노총 김은영 부위원장님, 한국노총 유기섭 사무총장님, 이구간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님,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협력 실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한다.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가해기업의 사과도 배상도 참여도 없이 우리 기업의 기부를 모아 국내재단이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안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공식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으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일본의 이 성의 있는 호응을 다시 구걸했다. 정부 관계자와 여당의 핵심 관계자들은 강제징용 문제가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로 불거졌다며 죽어도 배상 못하겠다는 일본 정부와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결단을 했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맞서 제기한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다고도 밝혔다. 가해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국에게 해법을 가져오라 윽박지르던 일본 정부는 의기양양 오만한 태도로 사과나 배상 참여 없이 과거 정권의 담하게 승의삼한 외무상의 입을 통해 표명했다. 피고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도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며 추후에도 나설 뜻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다시 짓밟으며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했다.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면서까지 가해자의 머리 조아리며 면죄부를 주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주고 인권을 유린당한 일제 피해자들을 불이웃 취급하며 모욕감을 남기는 2차 가해를 자행했다. 실로 참담하다. 대한민국 헌정사회에 이처럼 법말이 전도된 백기투항 망국적 외교 탐사가 있었던가?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누구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소송 당사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양금덕 할머니는 굶어 죽어도 이런 식으로는 안 받는다며 분통을 터뜨리셨다. 가해자들이 오랜 세월 투쟁에 쟁취한 법적 권리를 소멸시키고 강제동원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무시한 굴욕적 해법이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찰 출신들이 장악한 행정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입만 열면 법대로 외치고 사회적 법의잣대로 무고한 시민들을 겁박하고 탄압하는 자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한일관계 진선을 빌미로 일제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일제의 한반도 불법 강점, 이로 인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 중 하나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강제동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피해자 개인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해법은 한반도 불법 강점은 없었다. 강제동원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의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꼴이 되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못한 태행이요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조차 방기한 대참극이다. 한국 정경련과 일본 경단련의 미래청년기금 조성이라는 후속 조치는 이런 치욕적인 상태를 가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요 미래 세대를 식민화하려는 업무다.
일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이 한반도 불법 강점, 강제 동원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양국 기업이 나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군국주의 정신에 투철한 인간을 체계적으로 길러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말인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대신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개성을 내미는 것도 면평 계책에 불과하다. 당시 오부치 일본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조건이 일본 정부의 참 거리가 멀다. 일본 이후 그 수상적인 약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퇴행을 거듭해왔다. 그 짓을 덮고 자기 합리화와 역사 지우기를 위한 영혼 없는 면평 선언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왔다. 고노다마 개성을 말로만 외치며 일본군 성노예제를 부인하고 역사교과서 왜곡을 자행하며 피해자들을 모독했던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잊었는가? 일본이 진정으로 통절한 반성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면 될 일이다. 그러므로 초점은 5년간 지속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이 아니다.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 민중들이 어렵게 쟁취한 민족 자존과 해방, 민주주의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윤석열 정부 스스로 국가의 존립 근거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처참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미래 세대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역사적 퇴행을 자행했다는 점이다.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구실로 일제 피해자들을 제물 삼아 미일 안보동맹의 하이파트너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려 했다는 점이다.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다. 1910년 경술 국치일,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이 자화자찬하고 일왕에게 그 은공을 칭찬받으며 자기를 받던 날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역사를 망치고 민중의 피와 삶을 지우고 사법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진행된 주고받기식 야합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똑똑히 보여주고자 한다. 미래와 기회라는 사탕발림으로 가린 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역사를 가해국에 팔아먹은 대가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수치를 잊지 않고 분노를 마중물 삼아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공식 문서 한 장 없는 이 희한한 해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 소송은커녕 고국당조차 밟지 못한 채 억울하게 구천을 떠돌고 있을 수많은 일제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존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너희들이 애써 닫으려던 그 역사 정의의 문을 우리가 더 활짝 열어 젖힐 것이다. 2023년 3월 7일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 참가자 1동.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저희의 참남한 마음을 투쟁의 의지로 모아서 오늘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레드카드를 드는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좀 이렇게 다 같이 나눠가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의 의지를 모아서 윤석열 정부 굴욕해법을 향한 레드카드를 힘차게 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가 좀 나눠지는 동안 다 이렇게 나눠지지는 못할 것 같고요. 나눠지는 동안 구호를 아까처럼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윤석열 굴욕외교 아웃! 네, 저기 뒤쪽으로 네, 레드카드가 쭉 나눠졌고요. 앞에 계신 대표단 분들 들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의 의지를 모아서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 긴급 시국선언 마무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강제동원 굴욕외법 규탄한다! 윤석열 굴욕외교 규탄한다! 강제동원 굴욕외법 폐기하라! 일반은 강제동원 사죄 배상하라! 대법원 판결대로 이행하라! 전범기업 미쓰비시 사죄 배상하라! 네, 오늘 이렇게 현장으로 많은 무효 아웃 끝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외치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강제동원 굴욕외법 무효!